상대방 헐뜯기 토론, 상대방을 헐뜯는 토론은 이제 진저리가 난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워낙 인간적으로 품성이 후지고 저질이라 후보 경선 과정에서 후보의 자질을 붙들고 늘어졌던 게 사실은 솔직히 당연하게까지 보였습니다. 솔직히 더 헐뜯고 더 치열하게 폭로도 해서 바지 아니라 팬티까지, 아니 그보다 더한 것까지 보여줬으면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양아치 같은 인간이 대통령 되는 게 싫고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그랬던 이재명이 드디어 내로남불당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또 무슨 가면을 뒤집었을지, 사이다를 훌쩍 넘어서 무슨 폭탄을 터뜨릴지, 그래서 국민을 그것으로 깜빡 죽일지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이재명이 예쁜 여배우와 바람 피운 게 뭐 그리 대단한 죄가 되겠습니까? 바람죄라는 게 있나요? 못 들어봤습니다. 안 할 말로 바람을 못 펴도 바보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재명을 욕하는 건 바람 피우고 마누라를 속였다고 해서가 아닙니다. 바람 피운 것은 바람 피운 것대로 욕먹어서 쌀 때가 있습니다. 또 마누라를 속인 건 그것대로 욕을 먹어서 쌀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이 욕먹는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고 한때 좋아했던 상대에게 몹쓸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김부선 씨가 세상에 이 일을 알렸겠습니까? 사실을 까발렸겠습니까? 이런 일에선 여성이 약자이기가 십상이고, 그래서 쉬쉬하고 덮으려는 게 인지상정인데 오죽했으면 앞에 나서서 공개적으로 이재명의 인간 같지 않은 치사한 행동을 거론했겠습니까? 제가 이재명이었다면 바람 피운 것 인정하고 사과하고 위자료 달라면 능력이 닿는 범위 내에서 듬뿍 주고 마누라와 가족한테는 손이 발휘되도록 빌면서 이게 다 가정을 위해서 한 거라고 억지를 쓰든지 때를 썼든지 했을 겁니다. 뭐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게 이런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은 역시 이재명입니다. 남들이 생각 못하는 방법으로 역습을 하고 있으니까요. 바람 피운 사실을 부인하다 못해 상대를 헛소리하는 정신병 환자로 몰고 갔습니다. 김부선 씨가 비밀스러운 몸 어딘가에 점도 있다, 고추 옆에 있다는 거죠. 이래도 나와 잤다는 게 거짓이냐고 하니까 병원에 호도독 뛰어가서 진단서를 끊었습니다. 점이 없다는 증명서입니다. 이러니 같이 잤다는 게 거짓 아니냐 이겁니다. 말 같지도 않은 유치한 해명입니다. 세상에 들어본 적이 없는 기상천외한 해명 방법입니다. 마음에 드는 이성과 잘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까지 하며 부인을 해야겠습니까? 한창 사이가 좋았을 때는 꿀이 쏟아지는 달콤한 말도 속삭였을 텐데 그렇던 사람이 저토록 오리발 내미는 것을 보고 여러분은 오싹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의 논쟁도 가관입니다. 딱히 편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2위, 3위 후보 홍준표와 유승민 둘 다 1위를 달리는 후보를 치열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참 가관입니다. 가족이 점쟁이를 찾아갔다느니 등등 일일이 들추기도 민망한 저질 수준입니다.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이런 거 들춰서 상대를 흠집내고 그 덕을 봐야 되겠다, 이런 계산밖에 못합니까? 그런 것은 옐로우 페이퍼나 2류, 3류 신문방송이 까짓거리로 다루는 주제입니다. 김어준 방송, 다스베어스 같은 유튜브에서나 떠들 주제입니다. 품격 있는 신문이나 방송이 자나깨나 다룰 수 있는 주제는 결코 아닙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 입에서 나올 얘기는 더군다나 아닙니다. 솔직히 이런 것은 취향 문제 아니겠습니까? 고려 때 어느 왕은 불교에 심취한 나머지 묘청이란 중의 말에 빠져서 국정의 전권을 맡기다시피 했다가 혼쭐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 지경까지 가면 안 되겠죠. 하지만 입학시험이 있는 날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엿을 먹인다든지 학교 담벼락에 엿을 철커덕 붙이는 것을 탓할 수 있습니까? 애교로 봐줘야죠. 이게 미신을 믿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했던 짓거리와 국민의힘에서 상대 흠집내느라 떠드는 것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로남불당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의혹은 남녀관계, 가족관계에서 내미는 오리발이나 단군 일에
찾아볼 수 없는 형수 쌍욕뿐이 아닙니다. 성남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에서 알 수 있듯이 범죄 행위에 연루된 강한 의혹입니다. 보십시오. 측근 중에 측근으로 불리던 유동규란 사람이 구속되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받은 의혹이 자칫 자기에게 옮겨 붙을까봐 우려되니까 측근은 무슨 측근이라고 잡아떼며 유동규가 측근이라면 주위의 측근으로 메어트질 것이라고 치미를 뗍니다. 인간성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 장관은 무슨 장관? 그런 게 장관이라면 돈하게나 다 장관하겠다고 장관을 모가지 자르며 욕할 인간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럼 어떻습니까? 마누라가 어떻고 장모가 어떻고 모두 본인과 관계가 없을 뿐더러 어떤 것은 결혼 전 일도 꺼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남의 집 자식으로 태어나 자랄 때 뭘 먹고 어떻게 컸는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거 다 검증하고 결혼합니까? 필이 꽂히면 오늘 만나서 내일 후다닥 결혼을 하는 세상입니다. 다만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누구처럼 품위 없이 팔랑대고 얄미운 짓 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면 그 점만 꼭 집어 점검하고 약속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정책을 놓고 다루고 다투고 이해를 잘 하고 있는지 그 점을 점검하십시오. 그런 토론을 하십시오. 국민은 대통령 되고자 하는 사람이 문제 해결 능력이 있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다 잘 압니까? 전지전능한 인간이 대통령이 되길 바라지 않습니다. 잘못된 사상과 이념, 고집과 쥐뿔도 모르면서 휘황찬란하게 써주는 글만 냅다 읽어대고 등신 같은 참모에 의존했다가 나라 망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국민은 알고 싶은 겁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국내 정치, 국제 정치, 안보와 외교, 사회 갈등, 노동 문제, 교육, 문화 융성, 언론 자유, 인사 등등 토론해야 할 어젠다가 무궁무진합니다. 영세 개인업자 문제, 젊은이들의 실업 문제도 다루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말싸움의 장을 만들지 말고 주제 하나하나에 대한 후보들의 문제 해결 능력과 의지를 검증하는 데 시간을 써야 합니다. 남은 토론이 부디 생산적이고 국민의식을 다만 1%라도 끌어올리는 멋진 토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